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은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가치 투자의 교과서 같은 곳입니다. 바로 만호제강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과연 어떤 진짜 가치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짜 궁금한 포인트죠. 아니, 어떻게 수백억 적자 기업에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건지? 이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저와 함께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잠자는 거인의 겉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시장에서 만호제강을 보는 시선, 딱 한마디로 고전하는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화의 거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건설 현장, 배 만드는 조선소, 광산 같은 곳에 들어가는 아주 튼튼한 쇠밧줄, 와이어로프를 만드는 곳인데요. 안전이 생명인 분야라 기술력과 품질이 정말 중요하죠. 자, 이 숫자를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작년에 영업손실만 300억 원이 넘게 났습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옆을 보면 총자산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아니, 수백억 적자를 내는 회사가 자산은 이렇게 많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절대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겉껍질을 한꺼풀 벗겨내고 진짜 보물이 숨어있는 재무상태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부채 비율이 15%도 채 안 됩니다. 와, 이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거의 빚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재무적으로는 정말 돌덩이처럼 단단하다. 바로 그 증거죠. 두 번째 단서. 현금을 무려 300억 원이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은행에 넣어둔 돈이 아니에요. 언제든 신사업에 뛰어들든 아니면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돌려주든 뭐든 할 수 있는 강력한 실탄 인셈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 우리가 BPS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10만 원이 넘어요. 쉽게 말해서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서 정리해도 주주 한 명당 10만 원 넘게 돌아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자산주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잠자는 돈일 뿐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70년 된 거인을 깨울 촉매제가 등장합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1953년부터 3대에 걸쳐서 쭉 가족 경영 체제였어요. 그런데 수년간의 분쟁 끝에 2023년에 드디어 이 체제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2026년 외부에서 온 전문가 안병두 대표가 새로운 주인이 되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 새로운 선장, 안병두 대표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2차 전지 부품 회사인 신성 ST를 성공적으로 이끈 시장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인물입니다. 고성장, 최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이 전통적인 철강 회사에 왔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새로운 리더의 숨겨진 자산까지. 그럼 이제 꽃길만 남았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아주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쪽, 즉 강세론부터 보죠. 첫째, 신임 CEO의 2차 전지 전문성과 만호제강의 기존 기술이 만나서 어떤 새로운 시너지를 낼지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납니다. 둘째, 그동안 묵혀뒀던 부산 공장 부지 같은 알짜 부동산을 개발해서 가치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셋째, 지긋지긋했던 경영권 분쟁이 끝났으니 이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거란 기대도 크고요.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도 분명한 기회 요인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편, 약세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건 과연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실행의 불확실성입니다. 새로운 CEO가 이 오래된 철강 사업의 체질을 정말 바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은 이 회사의 숙명과도 같은 리스크고요. 또 아직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는 전 2대 주주가 언제 주식을 팔지 모른다는 오버행 부담감도 있고 2020년에 갚아야 할 인수 잔금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은 이 회사의 가치를 현재 어떻게 매기고 있을까요?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점이 보입니다. 만호제강의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0.77배예요.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죠? 근데 바로 옆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당장 돈 버는 능력보다는 앞으로 이 새로운 경영진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돈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도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62,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 62,000원이라는 가격이 새로운 CEO가 회사를 인수할 때 지불한 가격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문가들도 그리고 회사의 새 주인도 이 회사의 가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된다라고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호제강, 과연 이 점자던 거인은 마침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자산과 새로운 리더라는 두 개의 열쇠를 손에 쥐었는데 과연 보물상자를 열 수 있을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우리 투자자들의 몫이겠죠?